누구나 세포? 생물 속에서 재미있게 배우는 세포 백과사전. 우시키 자스오, 후지타 스네오, 이정은 옮김, 김영호 감수. 우시키 자스오는 니가타 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대학 교수, 전자현명을 사용해서 또 후지타 스네오, 장은 생각한다 등등. 누구나 세포. 생명체가 발생한 이래 오랜 세월 동안에 지나온 흔적. 누구나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 대해서 김영호 수원대학교 교수. 다양하고 다채로운 세포들. 생물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것이 세포를 관찰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세포는 무색 투명하다. 세포 공통 구조는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얇은 기름 인지질의 막으로 쌓여서 물주머니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인체 빌딩의 건축사다. 실을 토해내는 개성하게 생긴 인체라는 건축물은 역학적으로 매우 강하고 단단하다. 섬유. 습으로 보이는데 섬유와 세포가 콜라겐 섬유를 만드는 과정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섬유와 세포가 섬유를 분출하는 모습을 스케치하는 것이다. 레이스 짜기의 명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세포라는 말을 들으면 불구대처럼 원수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돈을 들이고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지방세포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물로 이루어진 쿠션, 연골세포. 연골이란 말은 뼈와 비슷하면서 뼈보다도 연약한 조직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신체 외부로부터 연골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코와 귀의 단단한 부분이다. 남성의 목젖도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골들은 꽤 단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뼈와 비교하면 훨씬 부드럽다. 이 단단한 것들에서도 부드러운 성기를 갖고 있는 연골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대해 유연성과 저항성이기 때문에 쿠신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 한편 연골에 혈관이 존재해 벽속의 활동과 골세포, 달라붙는 세포. 1738년 어느 날 친구의 농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그런 접시 위의 돼지 뼈가 붉은색이라는 사실까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사해보니 이 집의 돼지살 위에 천을 물들이는 곡두선이 뿌리의 즙이 섞여 있었다. 또 런던의 외과에서 이자 실험 존 헌트는 곡두선이의 색소가 신생 중인 뼈의 층에 침착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벽 속의 활동가 세포. 알칼리에 의해서 기질이 녹아서 벌거숭이가 된 골세포 수많은 돌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세포가 골세포의 주위에 석회 침착이 없는 밝은 기질의 층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세계의 자극이나 혈액의 칼슘 농도에 맞춰서 이 층을 증감시키면서 뼈의 칼슘을 내보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달람은 직접 만드는 섬유와 기질을 이용해서 층판을 한 장씩 덧붙여서 뼈의 기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으로 마침내 거대한 뼈를 만든다. 골세포는 이처럼 위대한 기술자이지만 한 장의 층판을 만들면 자신을 그 안에 가두고 즉시 병 내용으로 은퇴하여 다음 층판을 만드는 일은 후배에게 맡긴다. 한편 뼈는 일단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개축이 이루어진다. 이곳저곳에서 파골세포에 의한 구멍이 만들어지고 그 내면에 쪼골세포가 늘어서면서 새로운 뼈 기둥을 만든다. 뼈의 성장과 개축을 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발달을 만든 사람은 런던의 외과의사 베르처였다. 군침을 흘리는 거대한 코끼리 파골세포. 뼈를 만드는 쪼골세포가 있으면 뼈를 녹여서
흡수하는 세포도 있는데 이것은 파골세포다. 파골세포. 저골세포를 사람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은 파골세포는 고기보다도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저골세포, 파골세포는 더 크다는 거죠. 파골세포는 수십 개가 되는 핵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질도 풍부하다. 또 광학현미경의 일반적인 염색에서 푸른 색깔로 물이 드는 저골세포와는 대조적으로 파골세포는 붉은 색깔로 염색이 된다. 파골세포가 이렇게 염색이 된다라는 거네요. 파상연 표면. 한편 이 세포는 가수 분해 요소를 만들어 흡수 영역으로 방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뼈의 콜라겐 새 섬유를 포함하는 유기 성분을 분해할 수가 있다. 파골세포는 대식세포와 친척 관계에 있는 세포인 것이다. 대식세포와 물론 단핵구까지 분화하지 않는 훨씬 미성숙한 줄기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져 단핵세포로서 혈액을 타고 흘러온 뒤에 수십 개가 융합하여 다핵의 파골세포가 형성된다. 파골세포를 자극하는 인자로는 부갑성 호르몬이 비타민 D, 프로스타글란딘 등이 활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물질이 저골세포의 수용체에 작용하면 저골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방출하여 가까이 있는 파골세포를 자극한다. 그러나 한편 갑상선의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골 흡수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인자이며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한 개의 파골세포 수용체가 5만 개나 있는데 칼시토닌이 수용체에 작용하면 이렇게 보석을 만드는 마술사 방금 이렇게 세포의 위쪽 끝에 튜브처럼 가늘어져 있으며 이것으로 치약 같은 것이 밀려져 나온다. 이런 식으로 습기와 현장이 매우 높은 범랑질이 형성되면 범랑세포는 이렇게 수축이 되고 적신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상아세포, 상아범랑질 이런 세포, 치아의 세포라는 거죠. 치아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의 상아세포는 풍부한 저면 소포체와 커다란 골지체를 갖춘 성대한 분비세포로 상아질의 기초가 되는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낸다. 상아질이 되는 치아가 완성되면 상아세포는 치수 안에서 긴 잠에 빠진다. 그러나 충치가 진행되거나 범랑질이 따라 상아질의 침식 현상이 발생하면 톰스 섬유로부터 위험 정보가 전달되고 상아세포는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통증. 범랑질에서 신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극을 통해서 신경선유는 상아질로 유연하게 스크럼을 형성한다. 소정체 세포.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면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정체다. 영어로는 둘 다 렌즈라고 부른다. 실제로 소정체를 안구에서 적출해보면 직경 1cm 정도의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는 유리로 된 볼록 렌즈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소정체에는 고무공 같은 탄력이 있어 모형체의 근육. 소정체의 단면을 협력으로 관찰해보면 양파처럼 층 모양의 구조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층 모양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소정체를 주사 전자 현경으로 관찰해보면 하나하나의 소정체의 섬유는 변평하면서 각이 진판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섬유의 측면에서 작은 사마귀 같은 돌기들이 수없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소정체의 적도부를 광학전자 현명용어로 들어보면은 소정체의 섬유가 서로 미끄러지면서 겹쳐지는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었다. 그러나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각각 소정체의 섬유 자신의 소정체는 이런 식으로 표면에서 분열과 증식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낡은 세포는 점차 소정체 안에 묻히게 된다. 따라서 중심부에서 태아기 이후에 만들어진 세포들이 갇히게 되고 이 세포들의 인체와 함께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단단해져 소정체의 탄생을 저하시킨다. 이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 소정체의 세포 안의 화학 구조가 변하거나 세포 자신의 성질이 변한다. 그 결과로 소정체의 섬유의 투명도가 떨어져 섬유의 배열이 흐트러지면 소정체가 하얗게 흐려지는 백내장에 걸린다. 이것이 중심부가 항상 새로운 것으로 분열되는 양파와는 정반대적이다. 양자를 구분하는 영지를 구분하는 담장이라. 정상에서 기다리는 비극, 소정, 상피세포 등등. 정상에서 기다리는 비극. 음식물의 영양은 소장에서 소장 점막 안쪽에서 주름이 있는데 상피세포는 키가 큰 육각기둥 상피세포가 있고요. 상피세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달콤한 즙을 빼앗기 위해서 장내 세균이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장내 미생물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영양 흡수에는 주역을 담당하는 세포의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짧다. 상피세포는 육모의 뿌리 부분의 움푹 패인 부분의 장막에서 줄기세포로부터 분열하여 탄생 육모의 벽 위쪽으로 올라가 육모의 끝 부분으로 죽어가는데 생쥐의 경우에는 사람도 다시밖에 되지 않는 짧은 수명이다. 처럼 이웃의 너그러운 창문. 소장 아랫부분에는 육모가 없고 작은 좁쌀 같은 집단이 도톰하게 부풀어 있는 특이한 모습을 군데군데에서 볼 수 있다. 바이오판이라고 불리는 집합 림프 소절은 수십 개의 림프 소절이 모여 있는 것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때로는 격심한 염증이나 괴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구조는 외부 세계로부터 침입자나 유해 물질을 인식하여 림프구나 항체를 만들어내는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고통을 받았다. 구마연한 토끼를 비롯한 동물의 장에 카르민 혈구분 그리고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결핵균을 주입하여 그들이 반드시 바이오판을 덮는 상피로부터 침입하며 그가 그의 장 점막으로는 절대로 흡수되는 일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M세포. 우리 어웨에는 M세포가 아주 아치 모양을 하고 있다. M세포 등등 이런 세포도 있다. 자기 몸을 방패로 삼는다. 표층 점액질. 몸 안에서 생산되는 염산은 무기질 극약이다. 이것은 미저선의 벽세포가 어마어마한 세포내 공장을 사용하여 만들어낸다. 이 염산이라는 존재 아래서 효력을 발휘하는 단백 분리의 효소인 펩신이 주세포라는 다른 세포로부터 분비된다. 위 점막은 어떻게 염산과 펩신이 소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특수한 점맥층이기 때문이다. 특수한. 그래서 바로 표층 점액세포 층이 사라지면 궤양이 발생한다. 점액세포가 있기 때문에 특성껏 시코팅. 그래서 이 점액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이 세포는 잡초처럼 번식력이 왕성하다. 위저선의 목 부분에서 이렇게 표층세포, 이런 풀뿌리 세포들의 배려에도 무시하고 주인이 빈속에 술을 마시면 세포는 꽤 넓은 범위에 걸쳐서 떨어져 나가서 기점하게 드러난다. 그럴 경우에 세포들이 죽을 각오로 몸을 뻗치거나 증식하여서 몇 시간 만에 보수를 한다. 표층 점액세포를 예를 든다면 알코올에 의한 상처는 하룻밤 동안에 치유된다고 하니까 술걸레들의 강력한 아군이 아니랄 수가 없다. 이렇게 빨리 치유가 되어서 다행이네요. 치유가 굉장히 빠르다. 거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세포를 자른 단면에 나타난 점액 과립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본 지의 위장이다. 점액층 때문에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폐의 단면을 보면 기관지 끝에 폐포관이 있고 상피세포,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 폐포벽을 광학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화살표가 두꺼운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요. 차단되어 있다. 벽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 폐를 주사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 오른쪽에 폐포, 왼쪽에는 모세혈관이 갈라져 그 내부가 드러난 모습이다. 외부가 녹색 상피세포, 오른쪽은 사람의 폐를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들어보니까 갈색은 상피세포와 즉 혈구라는 것이죠. 있네요. 폐포, 사람의 폐포, 상피세포, 모양의 돌기 집단이 있고 갈색 내피세포가 있고, 표면 활성제를 합성하고 분비하는 것은 이형 폐포 상피세포인데 이것은 이렇게 매우 두꺼운 세포다. 두껍게 해서 폐포가 덧붙여서 보호를 한다는 거네요. 부드럽게 감싼다. 스위스 베른대학교 짐 메르먼 교수는 신장사구체에서 상피세포와 혈관을 감싸고 있는 주피세포, 부드럽게 감싸는 주피세포가 있네요. 그러나 현미경 사진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가 그림으로 옮긴 세포들은 한결같이 상식에서 벗어난 기묘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짐 메르먼이 그린 신장의 사구체가 그렇다는 거죠.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준사 전현미경 덕분에 사구체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 무릎알 세포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되어졌네요. 사구체를 주사 현미경으로 들어볼 때에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군요. 모세혈관에 나타나 있는 무릎알 세포, 모세혈관에 무릎알로 쫙 세포가 얽혀있는 종족으로부터 그래서 무릎알 세포 중에서 3마리의 무릎알을 염색해 보니까 정말 무릎알 같네요. 자, 이렇게 무릎알 세포 역시 이렇게 되어졌네요. 세포가 프릴로 장식된 구조, 뇌세관 세포, 신장의 사구체는 하루에 170에서 200리터의 대량의 원료를 만든다. 원료를 만드는 이 세포가 세포 이건 뭐야? 거꾸로 세포. 사구체 요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사 전자현미경을 사용해서 근위 곡부를 비스듬히 위쪽에서 본 모습은 이렇다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밀려나는 불행감은 피부 표면은 세포로 형성된 옷에 덮여 있어 외부 세계의 다양한 자극으로
몸을 지킨다. 일반적으로 표피라고 불리는 이 옷은 상피세포 돌담처럼 몇 층으로 겹쳐져 이루어진다.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라는 건데요. 유극층, 원숭이 손가락 표피를 확대한 사진이다. 기저층의 각질 세포는 멜라닌 가립이 사람보다 많다. 멜라닌 가립이. 유극층의 투자 전자 현미경. 사람의 발 뒤꿈치에는 세포는 낙엽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세포는 사람의 발 뒤꿈치 각과 세포가 벗겨지고 있다.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름은 싱크로네이즈의 스위밍. 기관이나 기관지의 안쪽 부분은 주사 현미경으로 보면은 바다 말미잘들처럼 가늘고 긴 돌기를 흔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왼쪽 섬모운동의 구조를 나타내는 모형도 오른쪽 섬모 횡단면을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은 돼 있다라는 거지. 섬모가 자라고 있는 젊은 세포를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은 기도의 섬모 세포는 분비세포와 함께 기관이나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데요.